여러분 그 자녀들 교육 때문에 굉장히 힘드시죠? 그리고 너무나 많이 이 제도가 잘못돼서 여러분들이 잘못된 제도 안에서 굉장히 힘든 생활을 보내고 계신 것 같아요. 제가 교정과에서다 보니까 제 환자들이 많이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많은데 밤 12시까지 공부한다 뭐 이런 얘기 듣고 너무 안타까워서 이거는 뭔가 잘못됐다. 그렇게 공부해서 또 세상에서 엄청난 일을 한다면 그나마 괜찮지만 겨우 원하는 게 뭐 스카이 대학 하는 거라든지 이런 거라면 이건 뭔가 잘못됐고 누군가는 고쳐줘야 된다. 정부는 불가능하다. 그럼 이렇게 학부모들이 뭔가 무브먼트를 운동을 해야 될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입장에서 제가 이 시간을 저도 준비해봤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여러분들의 자녀가 또 스카이 대학 같은 데를 가기를 원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혹시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자녀들에게 공부하라는 소리 많이 하세요? 만약에 하루에 한 번 이상 자녀들에게 공부하라고 그런 소리 하셨다면 스카이 대학 가기 좀 힘드실 거예요. 공부하라는 소리라고 안 하셔야지만 스카이 대학 갈 수 있습니다. 그 대학이 좋다고 하는 건 아니지만 저도 그 S대학을 나왔지만 그렇게 썩 좋은 대학은 아니었는데 단지 현실적으로 그것이 필요하다고 해서 할 수 없이 오늘 강의의 주제는 공부 그런 거니까 혹시 제가 말씀 중에 혹시 여러분 보기에 좀 약간 거북스러운 잘난 체하는 게 있다든지 아니면 뭐 이런 게 있으면 좀 이해해 주세요. 왜냐하면 바보 같은 사람이 나와서 강의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좀 따라갈 만한 사람이 와서 강의하는 게 훨씬 안전하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큰 제목은 Change the World라고 했습니다. 세상을 바꾸자 이거예요.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는 첫 번째 조건이 여러분들의 Innovate yourself예요. Innovate는 건 무슨 말이냐면 혁신이라는 단어인데요. 그 현대산업에서는 아이파크의 아이가 이노베이션의 아이자를 쓴 겁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아파트를 혁신한다 그래가지고 아이파크를 만들었는데 어쨌든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자신이 바뀌지 않고서는 완전히 체인지가 아니고 혁신되지 않고서는 세상이 바뀌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그동안에 세상이 어떻게 바뀌어 왔는지 많은 것이 바뀌어 왔지만 그 중에서 여러분들하고 쉽게 표현할 수 있는 그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체인지, 이 단어는 사실 오바마 대통령이 그 4년 전에 대통령 후보로 나와서 선거 유세를 할 때 사람들에게 한 거예요. 그게 체인지였어요, 오바마가. 이런 것도 알면 좋으세요. 오바마 대통령이 뭐라고 하고 다녔냐? 그러면 체인지,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체인지라는 것이, 체인지가 변한데요. 체인지는 여러분들이 인지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누군가 머리가 헤어스타일이 바뀌었다. 체인지, 헤어스타일. 그리고 여러분이 살이 쪘다. 여러분의 몸무게가 바뀌었다. 이런 것들이 체인지인데 너무나 빨라서 여러분들이 인지할 수 없을 때 레볼루션이라고 해요. 혁명. 갑자기 어느 날 하루 만에 자본주의가 공산주의가 됐다든지 아니면 어느 날 갑자기 하루 만에 전화기가 바뀌었다, 핸드폰으로 바뀌었다든지 이런 것들이 혁신이죠. 혁명이죠. 그걸 레볼루션이라고 하는데요. 그 리볼루션이라는 것이 다양한 분야에서 같이 함께 일어났을 때 그러니까 한 군데서 뭐 정치만 바뀌었다, 뭐만 혁명됐다 이런 것이 아니고 정치도 혁명이 되고 경제도 혁명이 되고 모든 것이 한꺼번에 혁명됐을 때 그걸 우리가 혁신이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변화가 혁명이 일어나고 혁명이 혁신이 됐을 때 그것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그 세상에서 어느 수준 이상의 그 포지션을 유지하면서 살지만 이 세상이 변하는 걸 알지 못하고 그냥 자기 생각대로 애들한테 공부하라, 아침에 일어나면 밥 해주고 공부해라, 점심때 애들한테 도시락 싸다 주고 공부해라 이렇게 하는 식으로 현실에 있다 보면 여러분들 디스럽션 망해버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목표가 아이들의 공부냐, 아이들의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 과연 여러분은 어떻게 변화해야 되느냐 이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우선 어떻게 체인지가 됐고 리볼루션이 일어나는지 가장 간단한 것들을 한번 보면요. 수송수단, 이건 여러분들이 다 많이 다니셨기 때문에 알겠는데 인천에서 뉴욕까지 한 50년 전에 자동차도 별로 없고 그럴 때 우리가 갈 수 있는 수단이 말밖에 없을 때 그 중간에 태평양 이런 게 없었다고 치고 그냥 계속 말을 타고 갈 수 있을 때 쉬지 않고 가면 12달이 1년이 걸렸어요. 중간에 밥도 안 먹고. 근데 자동차가 나오고 나서 이 자동차는 좀 고급차예요. 폴쉐예요. 그래서 폴쉐를 타고 좀 막 달리면 한 달 정도 걸렸어요. 근데 지금은 뭐 보잉 747, 뭐 에어버스 330 이런 거 타고 가면 12시간.
그래서 보면 저 뒤에서 이게 밑에 잘 안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말 타고 다니다가 자동차를 타고 다니면 12배가 빨라졌어요. 비행기를 타고 가면서 60배가 또 빨라져갖고 전체적으로 50년 전보다 지금 비행기 타고 갔을 때 비교해봤더니 1000배 정도가 빨라졌어요. 그러니까 순식간에 어떻게 보면 그 뭐라 그러죠? 이렇게 뭐 움직이는 거? 자리를 막 움직이는 건 뭐 무슨 법이라 그러죠? 축지법. 축지법이 실제로 우리한테 일어나는 것이에요. 말을 타고 다니는 세대에게는 우리가 축지법을 쓰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죠. 비행기를 통해서. 그랬는데, 그래서 세계는 하루거리예요. 이 사람은 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세계는 하루거리인데, 지금은 이제 비행기가 12시간 걸리지만 사실은 보잉 747 같은 거는 빨리 가면 6시간, 4시간까지 갈 수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뭐 안에서 서버 하는 거라든지 뭐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렇게 안 하고 있다는데 얼마 전에 나왔던 콩코드라는 비행기가 좀 없어졌지만 너무나 그 효율이 없어서 그 비행기가 유럽에서 미국까지 뉴욕까지 3시간에 가고 2시간에 가고 이랬다고 그러죠. 그래서 두 번째는 커뮤니케이션의 변화인데요. 요즘은 여러분 디지털이라는 단어 굉장히 많이 들어보실 거예요. 어디든지 가면 디지털 그렇게 얘기를 듣고 그 다음에 유비쿼터스라는 단어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유비쿼터스를 들어보셨는데 유비쿼터스가 뭔지는 모르시죠? 네. 혹시 질문을 해도 될까요? 네. 자신 있는 유비쿼터스가 뭔지 아는 분 잠깐 손 들어보실래요? 그럼 제가 만든 치약을 선물할 텐데 좋은 치약 아무도 모르니까 치약은 아끼게 되고 유비쿼터스는 뭐냐면 whenever wherever예요. 언제 어디서나 요거 하나만 있으면 실제로 미국의 아주 굉장한 CEO들 스티브 잡스 같은 사람만 그랬을 것 같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요런 하나를 가지고 저녁 늦게까지 잘 때까지 요 하나 가지고 모든 걸 해결하는 것이죠. 뭐 직원들한테 오더하는 거, 식당에 뭐 주문하는 거 등등 모든 걸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그것은 유비쿼터스라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은 유비쿼터스 에이지라고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사실 저 같은 경우도 제가 이제 그 강의 남쪽에 병원이 하나 또 있는데 여기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 보면 환자를 진료하면서 가끔 응급 환자들이 와요. 그러면 제일 쉽게 할 수 있는 게 문자 메시지를 해서 어떤 환자가 어떻다. 그러면 그걸 제가 얘기하면 뭐 문자에 그 화면을 뜨는 거죠. 사진으로 보내거나 아니면 이메일로 보내거나 그러면서 진단을 하고 있어요. 그런 게 일종의 유비쿼터스죠. 그래서 보니까 여러분 이 핸드폰 이거 기억나세요? 한 10몇 년 전이에요. 거의 15년 전인가 20년 전에 홍콩에서 먼저 핸드폰이 먼저 나왔을 때 저랑 친한 친구가 하루는 홍콩에서 오더니 굉장히 자랑스러운 듯이 이만한 마치 무전기 같은 걸 탁 가더니 제 책상에 탁 놨어요. 그래서 그게 뭐냐 그랬더니 핸드폰이래요. 그래서 그거 뭐에 쓰는 거야 했더니 아무데나 다니면서 전화를 하는 거라는데 중계소가 별로 없어서 별로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거나 그런 게 있었고 그 뒤에 점점 이제 작아지면서 지금 다시 화면이 커지는데 처음에 나왔던 핸드폰하고 지금 핸드폰하고 비교하면 어떤 기능을 했냐면 요 밑에 처음에 전화만 걸었어요. 그쵸? 전화를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그러다 조금 똑똑한 사람이 나와서 문자 메시지를 보내기 시작했어요. 이거는 옛날에 의사들이 삐삐라는 걸 차고 다닐 때 누구 연락하고 이렇게 쓰면 삐삐를 추가한 것이죠. 그래서 아날로그 이때만 해도 삐삐를 차고 다니는 의사들이 꽤 있었어요. 핸드폰 안 갖고 다니고. 그 다음에 이제 사진을 찍고 그 다음에 음악이 들어가죠. 음원이 들어와서 저희 칼날이 나중에 전화번호 알려드릴 테니까 한번 전화해보세요. 굉장히 좋은 노래가 나와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영화까지 보고 DMB 이제는 영상 뭐든지 다 하게 되죠. 그리고 인터넷까지 하게 되는데 인터넷은 사실상 맘대로 되진 않아요. 아직은. 지금은 뭐 올리면 뭐든지 여기서 다 하고 영화도 보고 뭐든지 다 하게 되죠. 그런데 이렇게 발전하는 동안에 여러분들은 그냥 삼성이나 LG나 이런 데서 계속 광고하면 그냥 좋은 거 사는 그런 이상은 할 수가 없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발전, 세상의 최인지 하는데 여러분이 어떻게 동참하느냐, 돈 주고 사는 것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삼성이 돈을 벌고 LG가 돈을 벌고 SK는 사실 조그만 회사였는데 엄청나게 돈을 벌어서 그 돈을 가지고 만들어 쓰고 있죠. 그래서 휴대폰 가입자를 보니까 제가 1990년에 2년인가 그때 그 자동차에 카폰이라는 게 처음 나왔었어요. 기억하세요? 저 뒤에 계신 분들은 좀 어려가지고 초등학교 때인 거 아닐 것 같아요.
카폰이 있어가지고 그때는 이제 카폰이 굉장히 자랑스러워서 괜히 친구들하고 제 차를 타면 괜히 제가 카폰을 썼어요. 그리고 직원들한테 가끔 카폰을 좀 해줘 이렇게 하기도 하고 카폰이 있는 걸 자랑했는데 카폰이 그때 10,000대밖에 없었어요. 10,000대. 그리고 주문을 하면 92년 때 제 기억에 200만 원이 카폰 가격이고 장착하는데 70만 원이었어요. 그리고 신청하면 일주일 내지 2주 정도 걸리고 좀 빽좀 쓰면 한 2, 3일에 나오고 장수는 뭐 강남에 한 2-3군데 있고 그런 정도였었는데 지금 그 당시에 300만 원이면 지금 얼마겠어요? 한 3천만 원 되겠죠? 핸드폰 3천만 원이면 누가 살까? 그렇죠. 그런데 그것이 지금 점점 이렇게 늘더니 지금은 아무나 한 명씩 원인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한 사람한테 하나 이상. 그리고 어떤 아이들은 그냥 끊임없이 바꿔대죠. 그리고 그걸 엄청난 많은 걸 쓰게 되죠. 영화도 보고 뭐 인터넷하고 게임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그것 때문에 공부를 못하는 거예요. 게임 때문에.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인터넷인데 요즘 인터넷 못하시는 분 아무도 안 계시죠. 연세가 너무 많아서 눈이 나쁘거나 손이 문제가 생겨서 손을 못 움직이는 그런 분들이 인터넷을 못하지 일반적으로 인터넷은 다 하는데 인터넷도 역시 마찬가지로 제가 1986년에 유학을 끝내고 한국에 왔었는데 인터넷이 그때 데이컴인가는 이런 회사가 있어가지고 그 회사에 그 인터넷 한번 연결하려면 번호가 한 16개 정도를 이렇게 쳐야 돼요. 전화기에다 대고 16개 하니까 외울 수가 없어가지고 항상 그 앞에다 써놔서 막 치다가 15개 치다가 마지막 하나 틀리면 다시 쳐올라야 돼요. 막 치다가 또 13번째 치고 다시 쳐올라야 돼요. 그래서 치면은 그게 중계수가 이렇게 많죠. 라인이 별로 없으니까는 우연히 여러 명이 모이면 연결이 안 돼요. 계속 드르륵 하면서 2, 3분을 기다렸다가 하게 되죠. 그런 식으로 했었는데 지금은 뭐 인터넷 뭐 우리나라가 가장 빠르게 그 인터넷을 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됐죠.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수송수단과 통신수단과 소통수단 이런 게 엄청나게 빨리 바뀌었어요. 근데 그런 건 일단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돈만 있으면 기본적인 경제력만 있으면 따라갈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었죠. 아무리 변화해도 여러분이 그 큰 회사들이 알려주기 때문에 정보를 알려주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거기에 계속 따라가기만 하면 돼요. 캐치하만 하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변화에 잘 익숙해져 가지고 여기까지 오셨는데 여기까지 오신 분들은 제가 볼 때 굉장히 뛰어난 분들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인터넷도 하시고 고향신문 이런 것도 그 신문 조선일보 이런 거 보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사실 지역신문 본다는 쉬운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알고 보면 지역신문에 더 많은 정보가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조중동보다는 지역신문을 많이 보세요. 그런데 변하지 않는 진리가 하나 있어요. 세상에 아무리 변해도 인간은 머리가 위에 있고 다리는 아래 달려있는 거, 눈은 2개고 코가 하나 있는 거, 이건 변하지 않는 진리죠. 그렇죠? 그게 변하면 완전히 괴물인 거죠.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하고 같이 나눌 때 아까 여러분들이 처음 말씀드릴 때 하루에 한 번 이상 공부하라는 얘기를 했다 그러면 전 100% 그 아이는 공부를 잘할 수 없는 애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걔는 아마 속으로 나는 공부를 절대 안 할 거야 하는 이런 게 주문을 내고 있을 거예요. 엄마는 공부하라고 걔는 안 하고 나는 절대 안 해. 절대 안 하면서 왼수가 돼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제 첫 번째 오늘 2가지 퀴즈를 그 아젠다를 가지고 나왔는데요. 챕터를 가지고 나왔는데 첫 번째 챕터가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가 유명한 사람이 되길 원하냐 아니면 훌륭한 사람이 되길 원하냐 하는 거예요. 혹시 한번 편안하게 손들어 보세요. 여기까지 왔으니까 식구니까 패밀리죠. 우리가 더 패밀리. 그래서 유명한 아이를 키우고 싶은 사람은 손들어 보세요. 훌륭한 아이를 키우고 싶은 사람 손들어 보세요. 벌써 이 답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걸 갖다 유명한 여러 치면 이 사람 좀 머리가 좀 떨어져요. 그래서 보면은 여러분들이 과연 지금 훌륭한 자녀를 원하면서도 훌륭한 자녀를 원했는지 유명한 자녀를 원했는지는 여러분이 속으로 한번 양심껏 생각해 봐야 돼요. 양심불량. 그래서 유명한 사람은 많이 알려진 것이죠. 많이 알려진 거는 영어로 2가지였어요. famous하고 notorious라고 2개가 있는데 famous는 나름대로 좋은 쪽 사람들이에요. notorious 같은 거는 나쁜 사람들이에요. 세상을 나쁘게 하면서 유명한 사람들. 예를 들어서 이번에 누구라고 말은 안 하겠지만 김목, 용민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이제 욕을 막 해가지고 저는 사실 정치 얘기는 안 하려고 하지만 이거 하나 있어요. 만약 그런 쌍욕을 막 하면서 국회의원이 되면 애들이 국회의원 대회에서 다 쌍욕을 했을 거예요. 저는 참 다행인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유명해졌죠. 근데 이런 사람 유명하잖아요. 그렇죠? 이 사람 근데 다 죽이고 싶어 하죠. 자기가 죽었지만 그 다음에 소녀시대 유명하죠. 저 소녀시대가 최근에 와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냐면 이것도 굉장히 좀
우리 아니야, We are the family. 근데 나가서 얘기하지 마세요. 사탄의 초병 노릇을 하고 있어요. 얼마 전에 무슨 가가가 왔었죠? 레이디 가가. 레이디 가가 제일 이렇게 전파하고 싶은 게 첫 번째 동성애고요. 두 번째가 사타니즘이에요.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해서 사람들한테 하는데 저도 미국서 살아봤고 또 미국 사람들의 생김새를 알고 또 제가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외모가 그 정도 돼갖고 그렇게 히트칠 수가 없어요. 서양 사람이 그 정도 생겨갖고는 유명해질 수 없고 노래도 그런 정도 머라이어 캐리랑 비교하면 게임이 안 되죠. 그런데도 그렇게 된다는 건 뒤에 어떤 사탄의 조직이 서포트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명하다고 여러분들이 무조건 쫓아가시면 안 돼요. 그런데 훌륭한 사람, 이 사람 누구죠? 이분이? 이순신 군. 이분을 을지문덕이라고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순신 장군은 어떤 역할을 하셨어요? 옛날 임진왜란 때 우리나라 국민이 30명 중에 1명이 죽었다고 해요. 엄청나게 죽은 거죠. 근데 30명 중에 2명이 죽을 걸 이분이 다 막아주셨죠. 그 다음에 이분은 누구시죠? 간디. 요새 간디 좋아하는 어떤 코미디언 한 명 있죠. 네. 네. 그 친구가 하는 간디인데 이 간디는 전쟁이 많고 서로 싸우고 이런 데서 평화를 전달하는 사람이죠. 어쨌거나 평화를 알려보려고 애쓴 사람이죠. 그 다음 이분은 누구죠? 테레사 수녀죠. 테레사 수녀는 사실 엄청나게 오랫동안 빛이 아니고 어둠 속에서 자기 혼자서 열심히 고아들을 돌보고 이렇게 했었죠. 그래갖고 결국은 나중에 큰 위대한 어떻게 훌륭한 사람이 되는데 여러분들은 이쪽이 되고 싶은지 이쪽이 되고 싶은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아마 훌륭하지만 이렇게 쪼그라지고 싶진 않지 않겠나 뭐 이런 생각을 해봐요. 자, 그래서 대부분 여러분들이 원하는 자녀는 뭘까? 뭐 많은 사람들이 공부해라 하면 뭐 스카이대학 가라. 스카이대학 가서 뭐 어느 대학 가라고 그러세요? 미생물학과 가라고 그러세요? 아니 생물학과 가라고 그러세요? 어떻게 하세요? 일단 의대법대 이쪽이죠. 그렇죠? 그래서 의사나 변호사를 시키려고 애를 쓰는데 의사 변호사를 시키려는 그 언더라인에 뭐가 있냐면 사실은 가장 베이스에는 여러분들의 자녀를 세상에서 고생시키지 않다는 아주 좋은 선한 뜻이 담겨 있지만 그러나 그 위에 가보면 그 선한 뜻 위에 어떤 너저분한 찌꺼기들은 뭐냐 하면 돈 좀 많이 벌고 차 좀 좋은 거 사고 좋은 집에서 떵떵거리고 살아라 이런 거예요. 떵떵거리라는 그 뜻의 언더라인에 뭐가 있냐면 남을 지배하고 살아라는 것이 남에게 봉사하는 게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많이 떵떵거리고 살아야 되는데 의사들은 좀 피곤해요. 진상 환자도 좀 있어. 그래서 여러분들은 진상이 안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변호사들도 요즘은 너무 많이 나와서 어떻게 하든지 사건을 일으켜가지고 그 사건을 통해서 돈을 벌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옛날처럼 저희 아버지 세대처럼 의사나 그때 변호사들처럼 양심껏 물론 사람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그러기 참 힘든 세대가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금이라도 여러분들의 자녀가 의사나 변호사가 되기 그런 쪽을 원하셨다면 저는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을 하고 싶어요. 일단 자녀의 목표를 여러분들이 상향시켜줬으면 좋겠어요. 자녀가 의사가 되기를 원한다면 의사 좋아요. 의사 나쁜 건 아니에요. 의사 나쁘다라고 우리 집안이 나쁜 거기 때문에 의사 좋은 거예요. 근데 그 의사가 좋은데 어떤 의사냐, 세상을 위해서 봉사하는 의사냐, 돈만 버는 의사냐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그 목표를 상향시키는 것이고요. 다시 말해서 너는 의사가 되되 불쌍한 사람들을 많이 도와주는 그런 의사가 되라. 이런 것들이에요. 그 다음에 그래서 자녀의 목표를 상향시키는데 또 여러분들의 목표도 상향시켜야 돼요. 그래서 당신의 자녀에게 어떤 아이가 됐으면 좋겠느냐. 물론 너무나 실력이 안 되는 친구한테 그 바이올린 오를 막 시작하고 음악에 대해서는 전혀 그 달란트가 없는 애 보고 너는 뭐 누구죠? 유명한 친구 누구죠? 장사라? 너는 사라장처럼 되라. 이렇게 하면 굉장히 서로 피곤한 관계가 돼요. 그러니까 그런 거 말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녀를 제일 잘 알잖아요. 여러분 자신을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목표를 어쨌든 어떤 돈 잘 벌고 이런 거보다는 그보다 좀 뛰어난 게 없냐. 그런 걸 할 때 여러분들은 공부하는 소리 전혀 안 해도 그 아이가 최소한 그 어느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기준에 90점 이상 가 있는 거죠. 중간중간에 제가 뭐 자랑을 좀 한다면 제가 사실 저 잘하면서 저희 부모님한테 너 공부 좀 해라 한 소리 아마 5손가락 안에 뽑았을 거예요. 별로 안 듣고 자랐어요. 그래서 공부하지 말라는 소리는 안 들어봤어요. 근데 공부하는 소리도 안 들어봤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당신과 자녀의 목표가 올라가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뭘 처음에 알아야 되냐면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태어난 사명을 아셔야 돼요. 얼마 전에 며칠 전에 저하고 비슷한 또래 친구가 하나 국회의원 선거만 나갔다가 공천 못 받고 또 공천 못 받고 여기저기 쏴들어다니다가 스리랑카인가 그런 머리 쐬러 나갔다가 거기서 심장마비로 죽었어요. 인생이라는 것이 그런 것들이에요. 바로 일주일 전까지 국회의원 해보겠다고 막 그냥 그 당에 가서 국회의원 공천 달라고 막 아부도 하고 돈도 갖다 바쳤는데 결국 안 되니까 그 다음에 심장마비로 땡겨갖고 죽어서 시체로 와버린 것이죠. 그게 인생인데 그 짧은 인생 동안 겨우 우리가 태어나서 차 좋은 거 타고 가는 게 그게 목표일까? 그거 너무 창피한 것 같아요. 그렇죠? 차는 거지 같은 차 타더라도 사람들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그런 인생을 살면 안 될까? 이게 사실은 그냥 철학적인 것 같지만 그 안에서 진짜 공부 잘하는 애들이 태어나요. 그리고 공부 잘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녀들이 이 땅에 태어난 사명은 뭐가? 얘가 참 왜 세상에 태어났을까? 왜 얘가 내 배를 타고 이렇게 태어났을까? 마리아가 그랬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 이렇게 됐을 때 이 아이는 그 나중에 태어나면 세상을 구원할 사람, 인류를 구원할 사람이야. 이런 비전을 갖지 않았겠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도 한번 그렇게 생각해 보세요. 혹시 아기가 있으면 이 애는 세상을 구원할 사람, 예수처럼 안 되지만 예수 마이너스 이 정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한번 사명을 찾아보세요. 그 사명을 어릴 때 찾아주는 것이 여러분들의 의무예요. 그리고 나중에 같이 쉐어하는 것들이 여러분들의 의무예요. 그래서 제가 훌륭한 자녀를 여러분하고 같이 나눌 사람들이 몇이 있을까 하고 봤더니 세상에는 훌륭한 사람이 많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같이 알만한 사람들 보니까 왜 누구죠 여기? 한석봉에 대해서는 혹시 모르는 분 계세요? 손 드시면 제가 따로 이메일 보내드릴게요. 그래서 한석봉이라는 분은 여러분들이 한석봉 어머니 요새는 그 한석봉 얘기 안 하면 저희 때는 한석봉 굉장히 유명했는데 아시죠? 다 아시죠? 한석봉은 그 당대 명필가죠. 그래서 한석봉 서체라는 것도 만들고 그랬는데 이분도 임진왜란 시절이라고 보니까 이제 어머니한테 찾아왔더니 어머니가 불을 끄라 그러죠. 불을 껐더니 어머니가 왜 불을 끄세요? 그때는 불도 없었을 건데 촛불을 꺼라 그랬겠죠. 촛불을 꺼라 그러고서는 어머니는 그 떡을 쓸고 본인은 글을 썼는데 어머니가 쓴 떡은 굉장히 아주 정확하게 일정하게 잘려있고 자기는 조금 이렇게 엉터리로 되어 있어서 그걸 보고 감격을 하면서 그 뒤로 다시 열심히 공부를 했다 그러죠.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어머니의 실력이 출중했다는 것이죠. 어머니는 불을 꺼라. 여러분이 오늘 가서 이제 해보세요. 너는 불을 꺼라. 너는 글씨를 써. 나는 떡을 쓸게. 그리고 다 쓰고 날 때 봤더니 엄마가 반찬 도와줘. 이런 거 골치 아프겠어. 좀 자기 잘라가지고. 그런데 얘는 이제 공부 안 하는 거야. 그렇게 여러분들이 자녀를 위해서 뭔가 한다면 여러분들도 한 분야에서는 실력이 뛰어나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인터넷을 같이 하면서 내가 너보다 더 빨리 쳐 이런 거거든요. 두 번째, 신사임당도 아시죠? 이 신사임당은 강릉 사람이라고 해요. 굉장히 유명한 그 양반 집안에 태어나서 서예 가기도 하고 그 당시에 여성으로서는 굉장한 여성 인권이라든지 이런 시도 짓고 굉장히 훌륭한 분이셨는데 그 아들이 누구냐면 이율복이라는 사람의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바로 직전에 10만 양병설이라는 거를 그 선조에게 해서 일본 왜군이 쳐들어올지 모르니까 우리가 10만 명은 준비해야 됩니다 하고 미리 예견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의 어머니죠. 그래서 아들이 어릴 때부터 크면서 이 어머니가 어떤 걸 계속 사명을 집어넣냐 하면 뭐 공부 잘하고 뭐 나중에 출세가 이런 것이 아니고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얘기를 그 나라를 위해서 어떤 포지션에 있으면 좋겠냐는 걸 끊임없이 가르쳐줬죠. 결국은 그런 인물이 되는 것이죠. 처칠은 여러분 아시죠? 처칠 아시죠? 처칠은 어떤 역할을 했을까요? 어머니를 통해서 어떤 역할을 한 사람일까요? 나치라는 어떻게 보면 사타니즘의 선봉 잠깐 나타났던 히틀러 그 나치즘을 세계를 정복하기 일보 직전에 전쟁에서 전쟁을 끊어준 평화를 가져온 사람이죠. 굉장히 학교 다닐 때 공부 못했다고 해요. 그 낙제도 하고 정말 너처럼 공부 못한 애가 어떻게 학교 다니냐고 이런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다는데 어머니가 또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셔갖고 어릴 때 그 재능을 보고선 계속 아이를 교육시키고 이렇게 했다고요. 에디슨은 여러분 에디슨 잘 알겠지만 에디슨은 학교에서 퇴학시킨 사람이잖아요. 도저히 너는 못 가르치겠다. 그랬더니 어머니가 뭐라 그러셨는지 아세요? 어머니가 뭐라 그랬는지 아시면 지금 누가 대답하시면 그분도 자기 아이가 그렇게 될 텐데 뭐라 그랬죠?
혹시 아세요? 네, 창의력. 지금 말씀하신 분 손 들어보시죠. 네. 혹시 나중에 취업되면 하나, 그리고 아마 그 아들이, 딸이 창의력이 있는 그런 학생이 될 거예요. 엄마도 그렇게 생기셨네요. 그래서 처칠은 전쟁에서 평화를 키우고, 에디슨은 항상 깜깜하게 지내야 될 이 인류를 그 어둠에서 빛으로 꺼내준 사람이죠. 이렇게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에디슨 같은 머리가 있을지 없을지 모르지만 지금부터 한번 에디슨 정도 돼보라고 그렇게 얘기해보면 어떻겠어요? 그리고 전쟁이라는 건 안 좋지만 어쨌든 이북이 쳐들어오면 처칠 같은 사람이 되면 어떻겠냐 이런 거. 그 다음에 이렇게 신사임당 같은 그런 사람이 되면 어떻겠습니까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만히 이렇게 옛날부터 이게 부모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 교육에 대해서도 생각해보고 최근에 이걸 하기 위해서 자녀가 유명하게 되기 원하는 엄마들하고 훌륭하게 되기 원하는 엄마들이 이렇게 있는데 아까는 90% 이상이 다 훌륭하게 되기를 원했다지만 제가 알고 본 속에는 거의 다 아니면 80%가 유명하게 되기를 원했을 거예요. 근데 그런 분들의 속을 보면 어떤 건 보면 자녀를 생각하기보다는 자기 자신을 생각하는 경우가 더 많다고 봐요. 그래야 아니에요? 아니에요? 제가 틀렸나? 그래서 보면 자신이 어릴 때 하지 못한 공부들, 자신이 어릴 때 누리지 못했던 것들을 자녀를 통해서 누려보고 그것을 통해서 대리만족을 하려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제가 환자를 볼 때 엄마들이 옆에 치료하는데 계속 옆에 와서 앉아있으려고 그런 엄마들을 보면 제가 그 아이가 공부 어떻게 하는지 엄마와 아이의 관계가 어떤지 대충 알아요. 제가 뭐 사실 몇천 케이스 치료를 했기 때문에 거의 점쟁이 수준으로 딱 보면 이 엄마와 애의 수준, 엄마는 어떻고 애는 어떻고 이렇게 하는데 엄마가 옆에 계속 있으려고 그러면 그 아이는 절대적으로 크지 못해요. 나중에 보세요. 여러분들 다른 데서 보세요. 엄마의 그 치맛바람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근데 치맛바람도 좋은 건 괜찮은데 싸구려 치맛바람 안 돼요. 그래서 하늘 풀기 위해서 하는 경우고요. 그 다음에 컴플렉스 때문에. 그래서 자기 모든 거를 자기는 못 먹어도 좋고 뭐 옷도 못 입고 좋고 다 좋지만 우리 애는 무조건 공부를 시킨다 해서 학원을 10가지를 보내. 뭐 미술 학원, 음악 학원, 태권도 학원, 무슨 쓸데없는 학원을 그렇게 해가지고 보내는데 걔가 그 세상에 태어나면서 갖고 나온 사명이 그것도 아니고 두 번째 걔가 세상에 나오면서 갖고 있는 탤런트가 아닌데 기립다 시키는 거예요. 돈만 낭비하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 돈으로 그냥 맛있는 햄버거 요 앞에 빕스 있던데 빕스 같은 데 가서 매일 조금 벌씩 먹는 게 훨씬 엄마하고 아이의 관계를 좋게 하는 걸 거예요. 제가 볼 때 이제 좀 이따 나오겠지만 천재냐 노력 경력이 나올 때 그때 또 얘기할게요. 또 다른 사람들에게 과시하려고 하고 제가 이제 여러분들 혹시 경기고등학교가 어떤 학교인지 좀 아시는 분 있으세요? 있으세요? 없으시죠? 혹시 여러분들 아버님이나 또 그 형님, 오빠나 이런 사람들이 알지 모르겠는데 경기고등학교 제가 이제 우리 때 시험 보고 들어갔었죠. 70 몇 년도까지 80년도까지 79년 정도까지 입시를 하고 들어갔는데 저희 반이 480명이 졸업을 했어요. 서울대학을 몇 명 들어갔을 것 같으세요? 한번 맞춰보세요. 그 치약을 줄게. 굉장히 좋은 치약이에요. 네? 480명 졸업했는데 다 들어갔다고? 480명 470명? 너무 많이 썼어요. 300명. 300명이 넘었어요. 350명이 들어가고 그 우리보다 1년 선배들을 여기 나중에 치약 좀 챙겨주세요. 그 1학년 뒤에 와서 치약들이 가져와. 5개 좀 가져와. 10개 좀 가져와서 이렇게는 데는 막 근데 없지 않은 치약도 혹시? 그래서 400명이 서울대학을 400명을 처음 넣은 해를 저희가 꽂았어요. 저희 반이 60명인데 37명이 서울대를 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연대 부대 가는 애들이 한두 명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뭐 어디 갔냐 그러면 그냥 어디 갔냐 그러면 서울대 원과를 말하는 거죠. 그런데 연대 갔다 그러면 우리가 막 이렇게 왜 그랬을까 뭐 이런 식으로 그래가지고 IQ가 평균 150일 때 저희 평균이 137이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볼 때 요새 과학고하고 게임이 안 되는 학교죠. 그래서 우리는 그때 교복을 입고 다닐 때 세대이기 때문에 경기고등학교 다이아몬드를 이렇게 해갖고 여름에는 하복에는 다이아몬드를 해서 거기다 뭐 이렇게 X자 이렇게 하얀색 그렇게 꾸맵니다. 크로스로. 그래서 어머니들이 그거 꾸미는 게 일인데 너무너무 좋아하세요. 또 꾸밀 때 되지 않느냐 뭐 이렇게 맨날 하시고 저희가 다니면 항상 교복을 입고 다니게 하세요.
그래서 교복 입고 다니면 사람들이 항상 많이 쳐다보고 그러셨어요. 신영준이라는 영화배우 아시죠? 그분이 명보극장 옆에 빵집을 하는데 그때 저희가 고등학교 2학년, 지금도 기억이 나요. 제 친구하고 둘이 앉아서 빵을 먹는데 가더니 그분이 다시 오더니 싹 보고 참 부럽다. 그러고 가신 그런 적도 있는 정도예요. 그러니까 그때 부모들이 이렇게 그런 자기 과시를 하려고 저희를 이용했던 경우가 많이 있죠. 나중에 보니까 과시했는데 그때뿐이더라고요. 나중에 자기 부모 잘하는 애들이 별로 없어. 저도 그렇고 그렇게 부모님한테 잘한 것 같아요. 그런데 자녀가 유명하게 되기 원하는 그런 부모는 그렇게 되지, 그런 분들이지만 자녀가 훌륭하게 되기를 원하는 부모들은 일단은 훌륭하다는 뜻을 알고 있어요. 그리고 자녀가 태어난 사명을 알고 있고 그래서 자녀들에게 어떤 비전을 자꾸 심어주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녀에 대한 미래 비전이 있고 자신의 미래 비전도 있죠. 나는 뭘 못했지만 너는 이런 걸 하라 하는 게 뭐 기본적으로 나는 의사가 못했지만 너는 의사가 되라 이런 유치한 것이 아니고 나는 사람들하고 많이 들벗고 살았어. 나는 참 친구들한테 참 못되게 그랬어. 지금 너는 세상한테 다른 친구들한테 잘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에요. 그 세상을 더 살기 좋게 바꾸려는 꿈이 있고요. 아까도 꿈 나왔지만 꿈이 있어요. 그래서 보면 일반적으로 훌륭한 사람들은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훌륭하게 된 사람이 한 명도 없더라고요. 최소한도 자기 가족, 패밀리, 그 다음에 나라, 조직, 세상 이런 사람들을 이런 조직을 위해서 봉사했던 자기의 능력을 극대화했던 사람들이라고 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공부하려고 한 번 이상 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면 앞으로는 오늘부터는 가시면 갑자기 집에 와서 얘야 너는 훌륭한 사람이 되어라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하면 애가 갑자기 네? 뭐예요? 하여튼 훌륭한 사람이 되어라. 그래 하면 애가 그게 뭐야? 그러면 한석봉이 되어라 뭐 그러든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면 돼요. 그러시면 애들이 그게 뭘까 하면서 막 궁금해하면서 한석봉이 되려면 내가 글을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처치 되려면 내가 공부를 많이 해야겠구나. 에디슨이 되려면 연구를 많이 해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에게 계속 이제 그런 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때부터 다른 쪽으로 피곤해지겠죠. 여러분들. 자, 그래서 제가 개인적인 일화를 한번 소개해보면요. 제가 이제 치과에서 됐는데, 사실은 이제 의사가 되기로 했다가 이제 치과에서 됐는데, 제가 피를 못 봐요. 저는 피만 보면 이렇게 픽 쓰러지는 그런 게 있어가지고, 나중에 이제 의사는 돼야 되겠고, 그래서 이제 치과 중에서도 교정을 한 이유는 피를 안 보기 때문에, 그래서 피를 안 보는데, 제가 어릴 때부터 3살, 4살 때 보통 여러분들이 인지하는 기능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그때 기억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할아버지가 외과에 사시고 아버지가 이제 이비인후과에 사세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은 피를 많이 보는 분들인데 왜 피를 안 못 볼까? 이런 생각을 하지만 서너 살 때 보면 할아버지가 의사 하시면서 이 사람들한테 참 봉사하고 그 당시에는 돈이 없는 사람들은 달걀꼬라미, 닭도 가져오고 집에서 만든 메주도 가져오고 뭐 이랬던 것 같아요. 제가 한국 의사들이 몇 명 없었어요. 제대로 학교를 나오신 한국 의사들 다 일제시대이기 때문에 한국 의사 한 10명이나 될까 전국적으로. 그런데 그런 걸 보면서 의사는 참 좋구나. 또 아버지를 보면서 의사는 참 좋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는 그냥 어릴 때부터 그냥 너 꿈이 뭐냐 그러면 저는 의사였어요. 그러니까 6살, 7살 때 저는 항상 의사였어요. 그래서 대개는 고등학교 다니면서도 내가 앞으로 무엇이 되겠다면 그 답을 한 사람이 거의 없는데 어쨌든 저는 어릴 때부터 의사였어요. 그러니까 그게 어릴 때부터 그 어떤 부모님, 저희 가족을 보면서 할아버지를 보면서 그게 좋다는 생각이 들은 거죠. 그다음 이제 두 번째 이제 하버드 대학으로 가게 된 이유가 있는데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여러분 혹시 자녀 중에 누가 엄마는 하버드 대학 갈래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있어요? 그럼 그 애들은 하버드 대학 갈 수 있어요. 진짜 거짓말이 아니고 뭐든지 어릴 때부터 막 주문을 외우면 주문을 막 외우면 되게 그대로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저는 이제 삼촌들 아까 말씀드렸지만 아버지 형제가 7남매신데 4남 3녀예요. 그래서 아버지 형제들이 4분 다 서울대를 나오셨죠. 근데 그 중에 한 분이 불란서의 불문학자신데 불란서의 소르본으로 유학을 가셨어요. 어릴 때 한 중학교나 초등학교 때. 그리고 이제 지금 현대중공업 회장으로 계시는 그분은 좀 자랑하고 싶은데 현대중공업 회장으로 계신 분은 밤 12시에 저하고 이제 막내 삼촌인데 저하고 10살 차이밖에 안 돼요. 그래서 그 삼촌한테 제가 어릴 때 굉장히 많은 걸 배우는데 그 삼촌을 보고 싶어서 전화하는데 전화번호 찾기 힘들다 그러면 그냥 울산에 있는 현대중공업의 대표 전화를 114에다 물어봐가지고 전화를 하면 그 삼촌이 받으세요. 회장이 받아서 사실
그 정몽준 의원이 지금 이렇게 떵떵거리면 저희 삼촌들인데 그 삼촌이 MIT 가셨어요. 근데 제가 어린 나이에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한 명은 소르본, 한 명은 MIT. 그럼 내가 하버드만 가면 우리 집안이 미국의 케네디가처럼 되겠구나, 뭐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하버드를 꼭 가야겠다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하버드를 가게 됐는데, 나중에 하버드를 가게 된 결정적인 동기가 또 있었어요. 그걸 이제 뒤에 설명해 드릴게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그냥 서울대학이 꿈이 아니고 하버드가 꿈이었단 말이에요. 박찬호라는 사람이 이렇게 꿈을 꿨대요. 보통 아마추어 야구 선수들, 중고등학교 때 야구 선수나 대학 야구 선수들이 꿈을 꾸면 보통 그 프로 선수가 돼가지고 돈을 많이 벌겠다는 꿈을 꿨다는데, 박찬호라는 사람은 어떤 꿈을 꿨냐면 그 고등학교 때 나는 메이저리그에 진출하고 싶어 하는 꿈을 꿨대요. 그 당시에 한국 야구 선수가 미국의 메이저리그에 진출한다는 건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게임 자체가 안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박찬호는 그때 꿈이 이미 메이저리그였기 때문에 그 선수들이 보면 이런 얘기를 해요. 박찬호처럼 연습 걸레가 없었다. 8시까지 연습하고 다 가면 그 다음에 나무에다 이렇게 뭘 두르고 혼자서 방매질하고 공을 던지는 선수는 박찬호 혼자였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꿈이 있는 사람은 그걸 이루기 위해서 뭔가 노력을 해요. 그러다 보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지만 안 돼도 그만큼 실력이 있는 거고 일반적으로 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자녀에게 하버드에 가겠다는 꿈이 있다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하버드가 옛날처럼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요즘은. 그리고 하버드 안 되면 아이비리그라고 그 많아요. 10몇 개 학교들. 그리고 오늘 이렇게 여러분하고 같이 강좌를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바로 저는 어떤 거냐면, 제가 어릴 때는 그냥 공부 잘하고 뭐 좋은 집안이다 이런 게 그냥 세상에 나가면서 큰 무기가 되더라고요. 실제로 무기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저는 많이 교만하고 자랑도 하고 또 그냥 세상을 제 마음대로 살았어요. 거칠 게 없으니까. 그랬었는데 가만 보니까 그것이 가장 잘못된 거더라고요. 제가 갖고 있는 무기를 가지고 남을 도와줘야 되는데 제가 가진 무기로 남한테 상처를 입히는 이런 걸 하다 보니까 결국은 적도 많이 생기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친구도 같은 친구지만 같은 서울대 다니지만 말이야 나는 우리 아버지가 어쩌고 이러면 걔네들 막 자기 어머니가 삭발면질해서 서울대 보냈으면 속으로 얼마나 막 화나겠어요. 자신 뭐 잘난 척하고 이런 식으로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여러분들의 능력을 극대화해서 세상을 바꾸는 거죠. 아까 말했죠. Change the world. 그 세상을 바꾸는데 같이 힘을 합쳐서 했으면 좋겠다. 그 중에 제가 아는 분야를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드리고 여러분들이 공감하는 분야가 있으면 언젠가라도 또 같이 이렇게 일을 하고 싶다는 그런 마인드가 있어서 이렇게 이 자리를 하게 된 거고, 우리 고양신문 사장님께서 자리를 주신 거죠. 참 좋은 신문이에요. 그래서 저는 또 저희 아이에게 그 꿈을 어떻게 심어주고 있냐면, 저는 외동딸만 있어요. 일반적으로 아들을 낳았는데 저는 그 남한 선호 사상이 별로 없는 사람이에요. 그 페미니스트, 여성 우월주의. 그래서 제가 보면 유학 갔다 처음 한국 와갖고 처음에 제가 단체에 들어가서 도와준 게 여성의 전화예요. 여성의 전화 어떤 단체인지 아세요? 막 매맞고 이런 남편한테 막 매맞고 이런 그 사람들이 와서 쉼터를 마련해서 거기서 쉬게 하는 그거를 제가 처음 도와줬고요. 못된 남편들 너무 많아요. 이런 새끼들 그냥 다. 두 번째 도와준 게 여성신문이에요. 여성신문은 여성의 권리를 위해서 만든 신문인데 거기도 초기 이사가 됐어요. 그 세 번째 성폭력 상담소인데, 성폭력 상담소는 그 일대 소장이 저하고 초등학교 동기예요. 근데 성폭력 상담소는 어떻게 보면 그 친구 얘기는 저 때문에 생겼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90년대 초인지 80년대 말인지 저에게 와서 저보고 얘기했죠. 저 친구니까 이름 부르잖아요. 야 병진아 나 100만 원만 좀 도와줄 수 있냐? 그래서 왜? 그랬더니 무슨 단체를 만들려고 하는데 자기네가 돈이 없으니까 100만 원 내는 사람을 한 50명만 있으면 그걸로 단체를 만들 수 있겠다 그래가지고 막 고민하다가 저한테 처음 찾아왔다는 거야. 그러면서 아마 안 줄 거야 그러면서 찾아왔대요. 근데 제가 그래? 알았어. 그러고서 그냥 줬어요. 그 자리에서. 그래갖고 용기를 내가지고 그 50명을 모으고 성폭력 상담소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면 그 세 개 단체가 가장 여성 단체 중에서 활발하게 일하고 있죠. 그래서 그만큼 저는 여성에 대해서 사실 약자잖아요. 어떻게 보면 요새 막 사건도 너무 많이 생겨가지고 약자인데 그런 여성들을 위해서 뭔가 일을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죠. 그래서 이제 제가 저는 딸만 낳고도 사람들이 왜 아들 안 낳냐고 하는데 저는 아들에 대한 어떤 뭐 없어서 이렇게 아쉬운 이런 게 전혀 없어요. 최근에 와서 좀 생기는 것 같아요.
아직 저희 애한테는 얘기는 안 했지만 한 1년 전까지는 뭐 그냥 괜찮은데 이런 저희 애가 이제 미국서 치과대학을 들어갔어요. 그 어느 날 저도 저희 아이에게 공부해라는 소리 진짜 한 번이 없어요. 그리고 치과에서 되라고 한 적 한 번도 없어요. 근데 어느 날 걔가 이제 미국서 났기 때문에 유학 중에 났기 때문에 미국 시민권이 인자돼서 미국서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죠. 그래서 갔는데 저 이제 존 홉킨스라는 학교를 나왔어요. 그리고 어느 날 저한테 전화해서 아빠 저 치과대학 학교에 있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잘 됐다고 우선 어느 학교 됐냐 그랬더니 몇 개가 됐다 해서 어느 학교 가라 이렇게 했는데 학비가 진짜 많이 들었어요. 얘 때문에 많이 깨졌어요. 근데 어쨌든 제가 딸 얘기하는데 얘가 이제 요새 최근에 한국에 와서 저를 도와주기 시작하고 있어요. 저 병원을 이제 일을 하고 있으니까. 근데 제 걱정이 아직 미혼인데 남자랑 결혼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결혼해야 되는데 혹시 이 사위 녀석이 유학 간다고 가버릴까봐. 그래서 유학 가면 제가 하는 걸 그냥 뻥 찌잖아요. 그래서 유학 끝난 친구, 한국에서 죽어라고 살 친구를 데리고 살려고 하는데 그런 것들이 우리가 여러분들이 아까 자녀가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는 엄마들 중에 꽤 많은 분들이 그런 게 있을 거예요. 내가 여자라서 남편한테 핍박도 당하는 것도 있고 좋아 나중에 내가 애를 키워서 내가 너를 잡을까 이런 생각을 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저희 애가 이제 얼마 전에 아빠 제가 뭐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미국에 이제 치과에서 면허 따기 어려운데 그것까지 됐는데 한국 왔잖아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노벨 평화상 네 목표를 하면 어떻겠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얘가 네? 노벨 평화상이요? 하면서 웃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한국이 이제 옛날보다 많이 잘 살아졌고 세계 10위권이잖아요. 그렇죠? 경제도 그렇고 문화도 그렇고 스포츠도 그렇고 뭐 안 되는 게 없는데 노벨 평화상을 네가 20년만 열심히 노력하면 못할 게 뭐가 있겠냐. 만약에 내가 너 나이 때 아빠 같은 멘토가 있었으면 난 노벨 평화상 충분히 땄겠어. 이러면서 또 애한테 잘난 척 했죠. 근데 애가 이제 그러면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서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그러면 한번 걔는 그런 기본적으로 사람들을 위해서 봉사를 하는 그런 마인드가 있기 때문에 그게 어릴 때부터 그런 걸 싹 키워줬다는 게 전 참 감사하게 생각해요. 그것이 걔에게 노벨 평화상을 제가 줄 수 있는 어떤 인센티브가 된 것이지. 만약 걔가 항상 뭐 조금 어쨌든 3대째 인사니까 돈은 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맨날 명품이나 사입고 남한테 와서 막 돈 자랑하고 이랬으면 제가 노벨 평화상 이런 얘기 하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냥 너는 좀 평화로운 가정생활을 어떻겠니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지금 이제 걔 목표가 노벨 평화상이에요. 그래서 노벨 평화상을 하려는 이유는 평화상을 따르는 게 그 포인트가 아니죠. 평화상을 따기 위해서는 어떤 사람이 돼야 되죠? 진짜 자기 자신보다는 남을 위해서 봉사해야 되고 남을 위해서 헌신해야 되고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 양보해야 되고 온유해야 되고 겸손해야 되고 그런 것들을 갖춰야 되는 인물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걔는 기본적으로 교만하고 까칠하고 그 다음에 비판적이고 그런 성격이 되면 안 되고 온유하고 겸손하고 사랑스럽고 남을 사랑하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양보하고 그런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걔한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붙겠어요. 주변에 진짜 좋아가지고 그게 이제 얘의 이제 무기라고 저는 생각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 한번 테스트 한번 같이 해볼까요? 5분만. 다 종이 가져오셨나요? 네, 안 가져오시면 저희가 시험지 드리시는데 필요한 분은 볼펜하고 필요하면 시험 드시면 저희 직원들이 갖다 드릴까요? 네, 선생님들 갖다 드리고요. 시약도 가져왔으면 좋겠고요. 자, 이 5가지 문제인데요. 여러분의 꿈과 비전이 자녀의 꿈과 미래에 어떤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데 첫 번째는 여러분들의 어릴 적 꿈은 뭐였어요? 그거 한번 한 20초 정도 한번 고민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어린 시절에 여러분의 부모님들의 여러분에 대한 꿈은 무엇이었는지 혹시 아세요? 그거 한번 또 생각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당신의 자녀에 대한 꿈은 당신의 자녀가 무엇이 되고 싶은지 그 꿈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당신의 자녀가 보는 꿈에 대해서 이거 헷갈리지 않죠? 아이가 생각하는 꿈, 여러분이 아이가 어떻게 해서 생각하는 꿈, 그거예요. 그 다음 5번째는 그런 꿈이 있었다면 아까 제가 우리 딸하고 이렇게 쉐어를 했던 것처럼 꿈에 대해서 쉐어한 것처럼 자녀하고 그 꿈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토론을 해본 적이 있느냐. 이 5가지를 한번 제가 2분만 드릴 테니까 제 물 마실 시간 한번 해보시죠.
이 답을 쉽게 2분 안에 쓰시는 분은 제가 장담하건대 자녀들이 스카이 대학도 가게 되고 훌륭한 사람도 될 거예요. 근데 10분이 돼도 쓸 수 없다. 그러면 내일 때 열심히 노력하셔야 될 거예요. 일단 대학은 갈 수 있을 거예요. 나중에 제 이메일 주소를 알려드릴 테니까 혹시 보내주셔서 제가 너무 참 좋다 이런 꿈이 있거나 그러면 제가 또 특별한 힌트를 좀 많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치약 정도 갖고 안 되는 그런 큰 선물을. 자, 다 쓰신 분은 요거 한번 읽어보세요. 제가 어느 식당에 갔는데 너무 재밌는 글이 있어요. 그래갖고 이거 오늘 소개하겠다 해가지고 한 달 전에 이렇게 가져온 거를 찾았는데 없어져가지고 어제 팩스를 보내달라고 제가 썼는데 한번 제가 읽어볼까요? 아들을 키워서 사춘기가 되면 남남이 되고 군대를 갔다 오면 소년이 되고 장가가면 사돈이 된다. 아들이 어릴 때는 유촌이고 대학 가면 사촌, 군에 갔다 오면 평촌, 장가가면 사돈이 평촌이 된다. 서울에 살면 동포고 이민 가면 해외 동포. 그 다음에 어디겠어? 그 다음에 수도 있어요. 딸들이 아들 하나면 금메달, 딸들이면 은메달, 아들 하나 딸 하나면 동메달, 아들들이면 목메달, 아들 셋이면 거꾸로 목메달, 장가간 아들은 희미한 옛사랑이 그립니다. 며느리는 가까이 하니 너무 먼 당신, 딸은 아직도 그대는 내 사랑, 출세한 아들은 국가의 아들이고 돈 잘 버는 아들은 사돈의 아들, 빚진 아들은 내 아들이 된다. 아들에게 재물을 아끼면 맞아 죽고 반만 주면 졸려 죽고 목이 쫄린다는 거예요. 목 졸려 죽고 다 주면 굶어 죽는다. 동감하세요? 엄청 동감하시죠? 이게 여러분의 미래예요. 그러니까 아까 그랬잖아요. 제가 여성들은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체인지 해야지 돼요. 이노베이트 요셀프, 셀프에 여러분 자신을 혁신해야지 돼요. 자녀들한테 올인하고 풀베팅하면 이 꼴나요. 이거는 사실 아까 제가 경교도학교 얘기했잖아요. 저희 친구들 중에 이렇게까지는 아니지만 거의 비슷한 쪽에다 들어가서 저도 사실 많이 그랬어요. 저도 막 이렇게 잘난 체봐야 다 어머니 아버지가 주신 유전이냐고 어머니 아버지 돈으로 유학 갔는데도 나도 좀 더 주면 될 텐데 뭐 이런 생각 맨날 한단 말이에요. 병원할 때 좀 크게 좀 왕창 베팅하면 안 되나 뭐 이런 생각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왜 이렇게 아버지 어머니 이렇게 고리타분해. 자기 엄마 아버지 때문에 이렇게 됐는데 그게 아들들의 생각이에요. 딸은 좀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들을 키울 때도 조심해서 이렇게 요놈이 나한테 나중에 배반을 할까. 그래서 혼자 된 엄마가 외아들을 키워서 나중에 문제가 되는 거 많이 보셨죠? 근데 결국 그 외아들이 엄마 편 안 가요. 끝판에 와서는 이제 엄마하고 외수되죠. 그래서 여성들은 지금부터라도 아이들을 공부시키는 목적이 굉장히 큰 게 되고 작은 근시안이 되면 안 되시고요. 이거 참 재밌는 거고 참 신기했던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챕터가 뭐냐면 이제 10분 정도 하고 15분 정도 하고 끝낼 거예요. 두 번째는 여러분의 자녀가 천재형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노력형이라고 생각하세요? 천재형이라고 생각하면 손들어 보세요. 천재. 손들어 보세요. 괜찮아요. 천재는 그렇게 알려줘야 돼. 노력형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노력형. 자, 그러면 천재형을 바라는 사람 손들어 보세요. 천재형이길 바라는 사람. 노력형을 바라는 사람. 그 이상하잖아. 천재형을 바라는 거예요. 천재가 노력하면 에디슨인데. 에디슨이 99%의 노력과 1%의 뭐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근데 사실 그 말이에요. 제가 볼 때는 모차르트하고 살리에르는 그거 아시죠? 모차르트는 천재였었고 살리에르는 그냥 노력형이었었죠. 그래서 살리에르가 결국 모차르트를 죽이는데 독살시키는데 모차르트는 어떤 사람이냐면 작곡을 할 때
내일까지 뭐 해와 그러면 그냥 그 자리에서 막 이렇게 써요. 살리에르가 모차르트의 그 작곡 해온 거를 보면서 자기가 컴플렉스 빠져서 모차르트 죽여야겠다고 했을 때 어떤 것 때문에 그랬냐면 자기는 작곡할 때 초안을 쓴 다음에 막 지우고 여기 위에다 해고 막 지우고 너무너무 지저분하게 하는데 하루 줬는데 모차르트는 그냥 깨끗하게 해왔다 이거예요. 다시 말해서 모차르트는 머릿속에 있는 거를 그냥 꺼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천재는 다른 거예요. 그래서 저도 보면 고등학교 때 우리 친구들 보면 공부의 천재들이 있어요. 공부신이 있어요. 공부신. 그래서 우리는 막 달달달달 외워야 되는데 이놈은 그냥 풀어버려요. 우리는 2시간 걸릴 걸 이놈은 10분이면 풀어요. 결국 그러면 이제 수능 수학 수능 같은 거 하면 항상 전국 1등이죠. 그러니까 그런 녀석들을 보면서 우리가 좀 부럽죠. 우리도 꽤 똑똑한데 우리도 IQ 140 넘고 그런 사람들인데 저러면 IQ가 몇일까? 근데 운동할 때 보면 헛발질하고 막 이러는데 축구할 때 보면 맨날 그냥 신발만 툭 해갖고 공 차다가 신발 푹 날리고 이러는데 공부만 하면 그냥 또 이렇게 막 뭐든지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친구들은 우리도 굉장히 똑똑한 친구인데 그런 애들은 완전히 내놔버렸어요. 니들하고는 경쟁 안 해요. 전교 10등 니네는 니네끼리 놀아. 이렇게 하고 했었는데 그런데 노력형은 천재형을 이긴다고 많은 사람들이 하는데 사실은 그냥 위로의 말이에요. 사실은 노력형이 천재형을 이기긴 힘들어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보면 천재들이 문제가 있어요. 천재들의 문제가 뭐냐면 너무 어릴 때 발굴한 치고 나중에 20대 넘어서 계속 천재성을 가지고 세상에 알려진 사람들 봤어요? 뭐 없죠? 뭐 옛날에 무슨가 그런 아이들 저희 어릴 때 같은 또래였었던 것 같은데 뭐 3살 때 4살 때 뭘 하고 얼마 전에 영어를 막 외우고 그랬었는데 걔네들이 20대 갖고 뭐 MBC 뉴스 추적 이런 데 찾아가잖아요. 그런 사람들 결국 그런 데는 모델밖에 안 돼요. 가서 문상점 겨우겨우 찾았습니다. 지금 여기 있습니다. 한번 열어보죠. 열면 지금 뭐 하세요? 그러면 그냥 집에 있는데 이런 애들이란 말이에요. 이게 천재들이 그게 왜 그러냐면 저는 부모들이 이 천재들을 제대로 키우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천재나 노력형이나 부모들이 어떻게 키우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진 것이죠. 그런데 노력형이 천재형을 이기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이 슬라이드를 가면 노력형이 천재형이 이기려면 하늘이 도와야 된다는 게 전 100%예요. 그렇죠?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내일 시험 볼 게 하여튼 교과서를 100페이지를 읽어야 돼. 다 읽을 수가 없어. 에라고 그랬다 찍자. 그래갖고 펴가 프로 펴고 핀 다음에 막 한꺼번에 달달 외웠어요. 시험 갔더니 그게 나왔어요. 노력형이지만 그렇게 나왔더니 천재형이 못 따라가요. 근데 그거를 나오게 하는 사람이 큰 하늘이 돕지 않고 어떻게 나왔어요. 100페이지 중에 3문제인데 진짜 로또죠, 로또. 그렇죠? 그 로또 맞은 사람이 따로 이유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첫 번째 훌륭한 사람, 유명한 사람을 하고 그 다음에 천재형이냐 노력형이냐 대개가 보면 노력형이죠. 근데 노력형은 그나마 좋은데 천재도 아닌 것이 노력도 안 하는 것이 이게 문제인 건데 그러니까 천재도 아니고 노력도 안 하는데 공부하라는 거야 안 돼요. 그러니까는 그렇게 하지 말고 사람 골라야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땅의 지혜와 땅의 도움을 받는 사람, 하늘의 지혜와 하늘의 도움을 받는 사람은 하나는 과학적인 거예요. 1시간 공부하면 1점 올라가고 2시간 공부하면 2점 올라가요. 10시간 공부하면 10점 올라가고 공부 안 하면 낮게. 이런 건데 초자연적인 도움은 뭐냐면 그냥 시험 문제가 나왔어요. 아니면 이렇게 됐어요. 제가 재밌는 얘기 하나 할까요? 이것도 자랑 같지만 자랑이 아니에요. 제 막내 여동생이 이번에 새누리당의 비례대표 1번이 됐어요. 민병주라고 원재라고 하는 친구인데 그 녀석이 우리 집안에서 공부 제일 못하는 놈인데 하여튼 비례대표 1번이 됐어요. 걔가 대학교 들어갈 때 이거 소문내면 안 돼요. 위아더 패밀리 대학교 들어갈 때 그때 이화여대가 많이 신청을 안 해가지고 관악에 뭐지? 미달이라 그래요? 미달이 되는 학교가 몇 개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원서를 제가 들고 왔었어요, 그때. 그래갖고 그때 저희 삼촌이 이대 교수셨어요. 아까 말했던 불문학 교수. 그래갖고 어머니가 딴 데 넣어놓으셨는데 제가 그렇게 이런 게 꼼수인데 제가 꺼냈어요. 그래가지고 보니까 약대, 물리대, 또 하나 보니까 세 가지 시경과. 이 세 개가 있는데 막 제가 고민했어요. 일단 들어가면 이제 그냥 미달로 그냥 공부 좋게 들어갈 수 있는 애지만 그래도 편안하게 들어갈 수 있지 해갖고 기다렸어요. 5시인가 마감이잖아요. 5시까지 계속 기다리면서 어느 쪽이 미달인가 계속 보는데 물리학과가 미달이었어요.
그래서 너 물리학할래? 약사할래? 이렇게 하고 하다가 자기는 약사하면 하루 종일 서 있어야 돼서 싫다고 해서 물리학과를 들어갔는데 원서 내자마자 10분 만에 물리학과가 5명이 쭉 넘쳐버렸어요. 그래갖고 아 잘못 찍었다 그래서 갔는데 그날 입학 시험 보는데 그 5명인가 6명이 안 왔어요. 그래가지고 그 선생님이 들어오자마자 너희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겠다. 오늘 6명이 출석을 안 했어. 너희들 모두 합격. 박수 막 치고 그리고 다 시험 끝나고 나왔어요. 그게 하늘이 도와주는 거야. 그때 물리학과를 안 가고 약대 갔으면 지금 새누리 1번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게 하늘이 도와주고 하늘은 오래전부터 도와주고 계세요. 그리고 걔가 이제 군주대학에서 공부를 하고 한국에 왔는데 어디 취직을 해야 되나 한번 알아보는데 또 오빠한테 부탁을 했죠. 그래서 포항공대하고 대전연구소, 대학 대전에는 대전연구소 그 2개를 제가 이제 해서 선배들한테 제 막내 동생을 취직을 좀 시켜주세요 했는데 포항을 가면 너무 어려서 시집 보내기 힘들 것 같아서 조금 가까운 대전. 그래서 원자력 연구소 보냈더니 거기서 또 원자력 연구소가 돼가지고 이번에 핵 때문에 된 거 아니에요? 됐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성에다가 물리학을 전공한 거에다가 핵을 전공했기 때문에 비례대표 1번이 됐어요. 저 사실 친문에 이렇게 저 인터넷 보다가 비례대표 발표됐다 해서 그냥 쭉 보다가 지나가다 어서 많이 본 이름인데 다시 가서 본 거예요. 그 친구도 몰랐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하늘이 도와주는 초자연적인 도움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앞으로 걔보고 어떤 역할을 하려고 하냐면 걔가 되면은 여성 대표, 과학자 대표, 그 다음에 과기부가 교육과기부예요. 그래서 교육 대표. 그래서 여성의 대표가 뭐야? 신나래요. 그걸 많이 도와주시고요. 근데 땅의 지혜를 받은 사람들을 가만 봤더니 하늘의 지혜를 받는 사람을 가만 봤더니 계속 제가 얘기지만 꿈을 키우는데 꿈에서 가족 사랑하고 이웃 사랑이 없고 이웃과를 화목하지 않은 사람 치고 잘 되는 사람을 별로 못 봤더라고요. 저도 제 와이프랑 지지고 먹고 싸울 때 제가 제일 피곤하고 잘 안 됐었어요. 그리고 편안하게 되니까 뭐가 잘 풀렸어요. 저희 애하고도 그렇고 저희 외동딸 저는 어느 정도로 귀여워했냐면 걔가 중학교 때 어느 날 저한테 와서 아빠 그러면서 막 펑펑 울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세상에서 제일 불행한 애라고. 그래서 이놈이 속으로 그랬어요. 지가 해달라면 다 해주겠다. 뭐든지 해주고 그랬었는데 왜 세상에서 제일 불행한 애라고 그러나 그랬더니 제가 그때 어땠었냐면 중학교 때까지 제 앞에서 50m만 가도 제가 딴 데를 못 가게 했어요. 그래서 집 앞에 문방구도 제가 쫓아다녔고 그래가지고 어디 친구들하고 놀러 다니지 못하는 거죠. 1시간마다 전화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놈이 이제 자기는 울타리 안에 갇혀있는 새라고. 그러면서 그 정도로 제가 아끼고 애썼는데 그래서 이제 그 얘기 들었더니 제가 좀 불쌍하더라고. 그래서 그러면 앞으로 200m까지는 내가 대신에 집에 있던 아저씨가 하나 있었어요. 기사 아저씨가 너를 쫓아다닐 거야. 뭐 그런 적이 있었는데 어쨌거나 그렇게 사랑하는 아이였는데도 아이하고 저하고 소통의 불통 때문에 저는 굉장히 귀여워한다고 했는데 얘는 지금 남는 기억은 아빠한테 야단 맞은 기억밖에 없대요. 난 그래서 좀 이해를 못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볼 때 자녀를 잘 키우려면 여러분들이 좀 꼴보기 싫더라도 남편한테 좀 잘하시고요. 남편이 막 뭐라고 막 쫑알쫑알 되면 그냥 저 사람이 밖에서 좀 피곤해서 그렇겠지 밥을 좀 좋은 거 쳐서 입을 막 짜면 뭐 그렇게 한다든지 아니면 뭐 와서 뭐 양말을 좀 빨아달라고 휙 던지면 맞아 이거 밖에다 던지면 내가 밖에 가서 찾아갖고 와야 되잖아. 뭐 이렇게 생각하면서 좋은 생활하면서 여러분의 꿈을 남편에다 두지 말고 자녀에다 두세요. 그러면 어느 날 남편이 진짜 많이 바뀌어요. 그리고 대부분의 하면 여러분들은 보니까 다 미인들이 이래서 남편이 잘 하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염려는 안 하지만 어쨌든 저는 사람들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훌륭한 사람은 남을 위해서 봉사한다 했고 남에게 자기의 어떤 달란트를 조금 더 바치려고 애를 쓴다 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처음에 자기 가족에서 그걸 못하면 남한테 하려면 그건 가식적인 거예요. 다 사기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런 가족을 사랑하고 또 그 다음에 이러면서 엄마가 막 아빠한테 막 뭐 폭력도 당하고 막 쌍욕도 당하고 이러면 애들이 둘 중에 하나예요. 저는 바보 같은 엄마. 둘째는 나는 꼭 커서 엄마를 내가 잘 모실까. 이런 두 가지가 있는데 엄마가 같이 아기처럼 다투고 싸우면 애는 첫 번째로 가고요. 엄마가 그런 와중에서도 집안을 지키려고 애를 쓰고 자기의 돈을 잘하고 이웃에 선행을 하고 좋은 일을 하면 애가 후자 쪽이 돼서
엄청나게 빨리 성공하는 사람이 되고, 저는 그런 사람이 뭐 간디처럼도 될 수 있고, 간디처럼 되면 여러분 좀 싫죠. 가난해야 되니까. 간디처럼이 아니고 천치처럼도 될 수 있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있었으면 좋겠고요.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가면, 그래도 오늘 여러 가지 좋은 얘기는 들었지만, 그치만 어떻게 하란 말이야 이런 얘기를 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공신닷컴 보니까는 뭐 실질적인 공부의 테크닉을 많이 쭉 써놨는데, 아까 계속 얘기지만 제가 그래도 어쨌든 저희 집안에 공부의 유전자가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은 저희 집안에서 제가 공부를 막 누구한테 열심히 하라고 그러는 소리를 그 안에서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 우리 집안 커뮤니티 안에서는. 그랬는데, 그러면서 저희 집안에서 저희 나름대로 했던 게 뭔가 보니까, 복습과 예습이 있는데, 예습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복습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예. 그게 반대예요. 예습이 더 중요해요. 자, 보세요. 오늘 만약에 여러분들이 제가 강의한다고 해서 인터넷으로 저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알아본 사람 있으면 제가 얘기하는 거 대충 아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냥 오늘 와갖고 오늘 1시간 같이 저 얘기 듣고 나중에 집에 가서 복습하면 많이 잊어먹고 무슨 얘기했는지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예습은 일종의 내비게이터예요. 그래서 이 길을 어떻게 가는지 미리 알면, 골목길로 1시간, 고속도로로 1시간 이렇게 하면 계획이 세워지잖아요. 그럼 내가 어떻게 플랜을 짤 수 있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복습을 안 해도 된다는 것이 아니고, 예습과 복습이 둘 중에 시간이 1시간밖에 없다면 예습이 훨씬 중요해요. 제가 초등학교 때 어떤 예습을 했냐면, 저는 무조건 집에 오면 얼굴 세수하고 발 씻고 나서 그 다음에 책상에 앉아가지고 국어 교과서, 내일 할 거 국어 교과서에다가 그 다음에 그 낱말 사전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 해갖고 계속 쓰고 제 공책에다 썼어요. 그게 너무너무 재미있었어요. 그러니까 애들 놀러 다닐 때 저는 그게 더 재밌어서 안 놀러 다녔죠. 그리고 두 번째는 중학교 때는 그 어머니가 이제 일본, 그때는 한국의 수학 교과서 같은 게 좀 좋은 게 없어서 참고서가, 일본에서 이제 참고서를 갖다 주셨는데, 이분 미적분이 그때는 없었나? 하여튼 2차 방정식, 3차 방정식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일본 책들이 참 잘 만들어지고 이쁘기도 했지만 그거 푸는 게 너무 재밌어가지고, 오늘은 10문제만 풀어야죠. 10문제 풀면 아쉬워가지고 5문제만 풀까봐 해갖고 20문제 풀고 30문제 풀고 막 그랬었어요. 이게 진짜 농담이 아니고 진짜예요. 거짓말이 아니고. 그러니까는 나가 놀아라 하는 게 더 말을 듣지 공부하는 소리 별로 없어요. 진짜로. 그게 근데 저희 삼촌들 보면, 삼촌의 방이 이거, 이제 할아버지가 그때 당시 의사가 잘 사셨잖아요. 그래서 삼촌들 방에 요거에 반주된다 그러면 사방에다 책이 쌓여있는데, 그냥 책방에서 가서 책 사놓은 게 아니고요. 그 책을 다 읽으신 거예요. 그래갖고 엄청난 지식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또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소리 안 해도 그냥 자손들한테 계속 그렇게 퍼지는 거죠. 이게 공부 예습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럼 학교 가면 별로 배울 게 없죠. 요새 학원 가는 게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집중력을 향상해야 되는데, 1시간 동안 계속 졸다가도 중요한 포인트 몇 개만 탁탁 들으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근데 1시간 동안 계속 떠렁떠렁 하고 있는데 중요한 거 나올 때 잠깐 옆에 하고 여기 땡인 거예요. 그래서 집중력이 굉장히 중요한데, 어떻게 보면 인생도 그렇고 공부도 그렇고 파고가 있어요. 웨이브가 있는데 그 웨이브의 위쪽을 캐치해야지, 웨이브의 위쪽은 아무리 돌아다녀봐야 그 헛수고라는 거죠. 그래서 집중력을 향상하는 건 뭐냐면 중요 포인트를 이해하는 건데요. 중요 포인트를 이해한다는 게 참 어려워요. 사실은 이건 결혼 문제도, 여러분 남편하고 계속 싸우든지 좋을 때 어떤 한 가지를 잘하면 서로 사랑하는 거고, 어떤 한 가지를 못하면 뒤에다 지지고 싸우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하고 똑같은 거죠. 세 번째는 기억력 향상인데, 기억력이 좋아지면 공부 시간이 무지장 단축돼요. 재밌는 얘기 있으니까 조금 시간이 가더라도 해드릴까요? 네. 저희 고3 때 이런 녀석이 있었어요. 지금은 이제 서울대를 졸업하고 아산병원에 내과 과정을 한 친구인데, 3월, 4월, 5월이면 고3 3월, 4월, 5월이면 무지장 바쁠 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이제 과외를 같이 했었죠. 그 친구가 6명이 과외를 하는데, 이놈이 이상한 책을 가져와서 맨날 그림을 그리고 앉았어요. 그래서 또 공부 안 하냐 그랬더니 자기가 더 중요한 걸 하고 있대요. 그래서 보니까는 이런 종이 같은데 노트가 있는데 그림이 많이 있어요. 이게 칸이 있어가지고 동물 그림도 있고 무슨 뭐 사람들 노는 그림인데 거기 번호들이 쭉 써 있어요. 저 그걸 가지고 무슨 뭐 공부하고 그래서 제가 너무 힘이 들어가지고 조금 이렇게 됐나고요. 우리 과외에서 얘를 직접 떼야겠다. 같이 가는 겁니다, 공부는. 근데 어느 날 석 달쯤 지나더니 이놈이 저희 보고
자기를 실험을 해보래요. 그래서 그동안 뭘 했냐 했더니 기억력을 배우는 학원을 다녔대요. 그래서 자기한테 1번 토끼, 2번 코끼리, 3번 뭐 사자 이런 식으로 해서 30개에서 50개를 마음대로 해보래요. 그래서 이제 저희 했어요. 저희 써가지고 1번 토끼, 2번 해갖고 했더니 다 한 다음에 5번 뭐 코끼리, 뭐 7번, 뭐 17번 탁 맞히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거 진짜 잘하네. 그래서 그럼 아무 단어나 되니? 그랬더니 아무나 단어나 된대. 그래서 안 되는 단어도 있어요. 1번 딱 있고 2번 뭐 헷갈리고 이런 소리 하고 없는 단어를 이제 30개 했는데 그걸 또 다 맞춰. 그러고 걔는 서울대 의대를 아주 좋은 성적을 했어요. 저희 때만 해도 국영수만 안 하고 뭐 지저분한 것도 지리, 생명과 그 과목이 지저분하던 게 아니라 시험 보기에 지저분. 이게 한 10몇 가지를 보고 하니까 좀 미치는 거죠. 지학 뭐 이런 것들, 쓸데없는 것들. 그래가지고 지학 선생님 계시면 죄송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처럼 그 친구는 기억력을 굉장히 3개월 만에 집중력으로 해갖고 나머지 5개월 동안은 그냥 그런 잡다한 과목을 다 외워버린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 오늘 가셔서 아이들에게 같이 뭘 한다면 예습을 한번 시켜보세요. 같이 하세요. 복습은 여러분이 좀 힘든데 예습은 하다못해 교과서가 있으면 제가 미국서 치과대학 다닐 때는 본과 3학년 때 어느 정도였냐면 1년에 시험이 40개였어요. 그러면 일주일에 몇 개예요? 일주일에 한 번이죠. 근데 볼 때마다 책이 한 권이에요. 200페이지짜리. 아니, 머리가 돌아버려요. 머리가 뚜껑이 열려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 처음에 막 그걸 달달달 외우고 하다가 나중에 안 돼서 책 쭉 피면서 그림 있잖아요. 피규어 1, 피규어 2 이런 것들. 그림만 막 보고 왔는데 그게 굉장히 도움이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림은 여러분들이 볼 수 있거든요. 내용은 몰라도. 그래서 그런 거 같이 하시고 집중력을 향상하기 위해서 뭐 어떤 여러 가지 있죠. 집중력 키우는 하여튼 알아서 기억력을 하는 것도 여러분이 같이 그래서 기억력 해서 이렇게 그 카드 돌리는 것도 기억력으로 많이 도움이 돼요. 집중력하고 기억력 같이 되죠. 그래서 그런 것들 하시고요. 자, 오늘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퀴즈를 3개 드리는데요. 여러분이 예습 복습을 잘했는지, 그 다음에 집중력은 있으신지, 기억력은 있으신지 보기 위해서 첫 번째, 오늘 강의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뭔지, 체인지, 또, 꿈, 혁신. 네. 자, 그런 것들이, 네? 훌륭한 사람. 네. 그런 것들이 중요한 것들이죠. 그런데, 체인지가 더 중요할까요? 꿈이 더 중요할까요? 꿈이 더 중요하죠. 체인지라는 거는 컨셉을 얘기한 거고, 꿈은 알맹이죠. 코어죠. 그러니까 훌륭한 것도 중요하고, 훌륭한 사람도 중요하고, 꿈도 중요하고, 체인지도 중요하고, 다 중요했지만, 사실 오늘 내용의 제일 주제가 되는 건 꿈이었죠. 그게 국어를 읽으면서 국어의 문단 나누기, 국어의 뭐로 한 거를 여러분들이 아이들하고 같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혹시 조중동 신문 읽으세요? 그러면 앞으로 그 고향신문에 고향신문 사설이 있나요? 없어요? 고향신문에 사설 같은 게 있으면 어떤 거든지 없으면 다른 내용이라도 아이하고 매일 나오는 걸 자주 나오는 거 가지고 그 아이하고 같이 읽어가지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주제가 뭐냐 이런 것을 표현하세요. 그럼 얼마든지 여러분의 지혜가 아이들의 지식보다 더 뛰어나기 때문에 그런 걸 표현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제 자녀는 몇 명이죠? 1명이죠. 이거 2명이라고 해서 참 일이 좀 문제가 돼요. 그럼 2명이라고 하면 제 와이프가 화나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저희 할아버지의 직업과 전공은 뭐죠? 외과의사. 이런 것들. 이렇게 쉬운 거를 또 틀린 사람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디서나 언제 어디서나 유비쿼터스 시절로 가셔가지고 어떤 강의를 뭐 하거나 가서 집중력을 키우셔갖고 하시면 되겠고요. 제가 이거는 지금 할까 말까 생각 중인데 여러분 자녀들을 서울대에 보내고 싶으세요? 진짜? 크게 말한 사람한테만 제가 기회를 드리겠어요. 교수를 꼬셔서라도 내가 보내드리겠어요. 대학 입시를 치기 앞으로 5년 이상 남은 사람들이 힘들어 보세요. 그분들이 해당되는 거예요. 대학교 입학 시험이 5년 남은 사람, 그러니까 고3도 안 되고, 고2도 안 되고, 고1도 안 되고, 중3도 안 되고, 중2도 안 되고, 중1부터죠. 그렇죠? 재수할 사람은 중2도 돼. 삼수할 사람은 중3도 되고. 자, 그런데 그분들에게 제가 100% 서울대 합격할 수 있는 특공대 30명을 모집을 할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특공대 30명은 어떤 걸 공부할 거냐면 영어 성경 전공 특공대를 만들어요.
이게 뭐냐면 제가 아이들에게 사실은 제가 미국 그 사립 중고등학교 소개서를 만들었었어요. 한 10년 전에. 그래갖고 제 책이 제일 유명한 책이었었는데 이런 거를 한 이유는 아이들에게 어쨌든 정확한 정보와 조금 더 공부를 잘할 수 있고 세상을 살기 좋은 이런 걸 알려주기를 원하는데요. 영어를 잘할 수 있는 방법이 많죠. 뭐 토익을 공부하는 건지 많고 이렇게 하는데 제가 볼 때는 끝나는 그 초입 외국인 거죠. 영어 성경은 우선 첫 번째 영어가 굉장히 고급 영어예요. 그 단어들이. 근데 토익이나 이런 걸 해갖고 하려면 그걸 계속 잊어먹는데 영어 성경을 하면 다 톡쏙쏙쏙 들어와요. 그래갖고 그 단어도 그냥 쉽고 유치한 단어 가지고 굉장히 고급 영어예요. 그래서 미국에 만약에 나중에 유학을 간다면 뭐 어른들 만났을 때도 너 밥 먹었니?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뭐 진지 잡수셨습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단어들이죠. 두 번째, 문법이 굉장히 고급 문법이고 어려운 문법이에요. 그래서 바울이라는 사람이 성경 안에 바울이라는 사람이 그 유태인들이 그렇게 문장을 쓴다 그래요. 예를 들어서 이 책상을 좀 치워주세요. 이렇게 하면 쉬운데 10년 전에 나무가 되어서 10년 후에 나무로 피어서 이 책상으로 사람들이 만들어 와서 이 자리에 있는 이 나무를 치워주세요. 이렇게 바울은 그렇게 설명을 했대요. 굉장히 복문이죠, 복문. 그렇죠? 그래서 막 잘라지는 데는 어디서 자를지 몰라고 굉장히 애쓰고 그러는데 그렇게 어려운 문법을 성경을 한 번 더 읽다 보면 엄청나게 문법이죠. 영어가 고급스럽게 돼 있어요. 일반적으로 시험에 나오는 영어는 아주 유치한 정도의 수준이 되게 돼 있어요. 3년 이상만 하면. 그리고 세 번째는 아까 하늘의 지혜를 초자연적인 축복을 받으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 성경 안에 다른 데도 다른 중계도 많이 있지만 저에게는 성경 안에 하늘의 지혜를 받는 게 너무 많기 때문에 하늘의 지혜를 받고 거기서 하늘의 도움을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딱 마지막으로 하늘의 지혜를 받는 방법 하나만 얘기하고 끝낼게요. 에피소드. 제가 하버드를 갈 때 그냥 주문을 외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서울대학교 대학원을 교정과 대학원을 다닐 때인데 그때는 미국 사람들이 별로 없어서 우리가 가면 미국 사람들하고 막 미국 사람이다 그러면 양키다 그러면 이럴 때였어요. 근데 저는 미국을 가려고 했던 사람이니까 미국 사람만 있으면 가서 제가 막 가서 헬로우 그러고 이렇게 먼저 얘기 들었거든요. 메이어 해피 그러고 Where do you come from? 그러고 이런 얘기 했었는데 어느 날 학교에 문을 팍 열고 외국 사람이 쫙 하고 들어왔어요. 그 순간에 어떤 현상이 벌어졌게요? 모든 교수와 펠로우들과 레지던트들이 싹 사라져버렸어요. 그리고 저 혼자 남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 사람한테 가서 May I help you? 하면서 그 사람의 주치의가 됐어요. 다들 교수들도 야 닥터민 네가 해 그래서 이제 제가 주치의가 됐어요. 그리고 그 사람하고 친해졌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미국에는 학교에 갈 때 에세이라고 자기가 왜 치과에 있어야 되는지 앞으로 뭐 유학 끝나면 뭘 해야 되는지 이런 에세이라 그러는데 그런 논문을 써가지고 그 원사하고 같이 보내요. 그래서 제가 에세이를 쓴 다음에 그 미국 사람한테 잘 썼는지 못 썼는지 좀 보여해달라고 줬더니 이 사람이 막 보더니 볼펜으로 찍찍 가버렸어요. 엑스를 짝짝 쳐서 제가 속으로 짜식이 그랬어요. 근데 짝짝 찢어버리더니 막 서로 이제 막 쳐줬어요. 쳐주고 그걸 보냈어요. 보냈는데 나중에 하버드 교정과 갔을 때 이렇게 사석인 자리에서 우리 과장님이 저보고 야 너를 미국에 우리 학교에 뽑은 이유는 다른 여러 가지도 있었지만 너 에세이가 기가 막혔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그래서 에세이 기가 막혔어? 그것 때문에 했어. 그래갖고 나중에 수송을 해봤더니 그 사람이 한국의 피스코라고 아시죠? 저 평화봉사단. 평화봉사단으로 한국에 왔는데 소설가였어요. 소설가가 제 에세이를 미국의 평화봉사단인 소설가가 제 에세이를 써줬어요. 그래서 저는 하버드를 갔어요. 다른 것도 있지만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 천재냐 노력형이냐 훌륭하냐 이런 거 다 떠나서 실질적으로 초자연적인 도움을 받으면 어느 날 갑자기 이 자리에서 순식간에 쫙 하고 저 자리를 가고 제 여동생 보세요. 제가 학교를 집어넣어준 놈이 어느 날 갑자기 물론 뭐 정치를 하는 게 좀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 어느 날 갑자기 비례대표 이거는 좀 다르잖아요. 그러죠? 다른 국회의원하고 다르잖아요. 그거 어느 날 순식간에 그 자리에 확 갖다 저희 가문을 상향 조정시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여러 가지 많은 걸 하지만 초자연적인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더 노력해보세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뭐 변변치 않은 사람이 나와서 여러분들에게 많은 얘기를 나누려고 했었고요. 이렇게 들어주신 거 감사하고 언제 또 기회 되실 보시고요.
제 이메일 혹시 받아가시면 받아가셔가지고 질문이 있다거나 그 도움을 청하거나 아니면 뭐 멘트가 있다면 오늘 너무 못했어 이런 거라든지 그런 거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